오늘 아침 굿모닝 시카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30일 월요일 굿모닝 시카고 데일리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소방당국이 한국 시간으로 지난 29일 오전 전남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 항공 여객기 사고로 179명이 사망하고 2명이 구조됐다고 최종 확인했습니다. 해당 여객기 탑승자는 승객 175명, 승무원 6명 등 총 181명입니다. 탑승자 전원의 생사도 확인됐습니다. 한편 무안국제공항에서 179명의 사망자를 낸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의 피해 규모를 키운 것으로 지적되는 활주로 인근의 콘크리트 재질 방위각 시설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다른 국내 공항에도 설치된 것이라고 설명해왔습니다. 제39대 대통령을 역임한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지난 29일 조지아주 고향마을 플레인스 자택에서 호스피스 돌봄을 받던 중 향년 100세로 별세했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은 가족들이 있는 가운데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고 카터 재단이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메디케어 처방약값의 본인 부담금을 연 $2,000로 제한하는 정책이 새해 1월 1일부터 발효 시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수혜 대상은 5천만 명인 것으로 카이저 패밀리 재단은 추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형 의료보험사들이 인공지능 AI를 이용해서 의료비 청구나 서비스 제공을 자동으로 거부하는 관행이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소수의 언론사를 위한 에스닉 미디어 서비스가 지난 20일 밝혔습니다. 올해 미국에서 노숙자 수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주택도시개발부가 지난 27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1월 시점에 노숙자가 약 77만 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작년 1월보다 18% 증가한 수치입니다. 지난 28일 토요일 오후 5시 30분 윌링 소재 쉐비체이스 카운티 클럽에서 2024 시카고 한인의 송년의 밤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김정한 시카고 총영사, 서정일 미주총연회장, 34대 이성배 전 한인회장, 시카고 여성회와 재미 시카고 한인 간호사협회 등 각 한인사회 단체를 포함해 200여 명이 함께 축제를 즐겼습니다. 한국종교계가 지난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에 대한 애도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시카고의 각 한인 교회들마다 웹사이트와 교회 공식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애도 메시지를 공유하고 함께 슬픔을 나눴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 소방당국이 지난 29일 오전 전남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179명이 사망하고 2명이 구조됐다고 최종 확인했습니다. 사망자는 남성 84명, 여성 85명, 성별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 10명입니다. 이 여객기 탑승자는 승객 175명, 승무원 6명 등 총 181명으로 탑승자 전원의 생사가 확인됐습니다. 제주항공은 지난 29일 오전 전남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탑승객과 유가족들에게 사과했습니다.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이사는 서울 강서구 메이피드 호텔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히면서 사고 수습과 유가족 지원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사고 원인에 관련해서는 정부의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정확히 가늠하기 어렵고 공식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추락 항공기의 사고 이력은 없었으며 해당 항공기에 이상 징후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무안국제공항에서 179명의 사망자를 낸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의 피해 규모를 키운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활주로 인근의 콘크리트 재질 방위각 시설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다른 국내 공항에도 설치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사고기인 보잉 737-800 기종에 대해서도 국내 항공사를 상대로 우선 특별 점검을 진행해 정비 체계를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항공 안정을 총괄하는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지난 30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무한 여객기 사고 관련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습니다.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무안 공항은 활주로 종단 안전구역 외곽의 활주로 끝단에서 약 251m 거리에 방위각 시설이 설치돼 있다며 여수공항과 청주공항 등에도 콘크리트 구조물 형태로 방위각 시설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39대 미국 대통령을 역임한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지난 29일 조지아주 고향 마을인 플레인스 자택에서 호스피스 돌봄을 받던 중 향년 100세로 별세했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은 자택에서 가족들이 있는 가운데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며 카터 재단은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의 애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영국의 스타머 총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카터 전 대통령의 별세 소식을 듣게 돼서 매우 슬프다며 수십 년간 공익을 위해 봉사해온 그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집트의 LCC 대통령은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가족과 미국 대통령 그리고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애도를 표한다면서 그가 남긴 유산은 인류에 봉사한 가장 저명한 지도자 중 한 명으로 그를 기억하게 할 것이라고 애도했습니다. 메디케어 처방약 값의 본인 부담금을 연 2,000달러로 제한하는 정책이 새해 1월 1일부터 발효 시행됩니다. 메디케어 파트 D와 민간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가입자들 5천만 명이 적용되며 값비싼 처방약을 여러 가지 처방받고 있는 시니어 환자들 약 320만 명이 큰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시행되는 이번 조치는 메디케어 처방약 값의 1년 본인 부담금의 2,000달러의 한도를 설정하게 됩니다. 즉 메디케어 처방약을 사야 하는 시니어들은 1년 약값이 2,000달러에 도달할 때까지는 본인이 부담을 하거나 보험에서 커버해 주지만 2,000달러가 넘는 약값은 내지 않게 됩니다. 연 2,000달러 캡에 적용되는 대상은 메디케어 파트 D 처방약 플랜을 이용하거나 민간 보험인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를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현재 수혜 대상은 5천만 명인 것으로 카이저 패밀리 재단은 추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형 의료보험사들이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의료비 청구나 서비스 제공을 자동으로 거부하는 관행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소수기 언론사인 에스닉 미디어 서비스가 지난 20일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며 이로 인해 소비자들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제한되고 특히 소수계와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대한 불공정이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전문 의료진의 검토 없이 AI만을 이용해서 의료 서비스 지원을 거부하는 대형 의료보험사들의 관행을 비판하고 소비자 권익 개선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올해 미국에서 노숙자 수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주택도시개발부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월 시점에 노숙자가 약 77만 명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작년 1월보다 18% 증가한 수치입니다. 보고서는 수년간 급등한 집값과 코로나19 시절 도입된 정부 지원 축소, 중저소득층의 임금 인상 정책, 부족한 노숙자 지원 제도, 미국 망명을 원하는 이주민 급증 등 여러 요인이 노숙자 증가로 이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시카고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지난 28일 토요일 오후 5시 30분 윌링 소재 쉐비체이스 카운티 클럽에서 2024 시카고 한인회 송년회 밤 행사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김정한 시카고 총영사, 서정일 미주 총연 회장, 34대 이성배 전 한인 회장과 시카고 여성회, 재미 시카고 한인 간호사 협회 등 각 한인사회 단체를 포함해 200여 명이 함께 축제를 즐겼습니다. 2부 순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제 인사말은 상냥을 하고요. 그런데 오신 분들을 소개를 안 해드릴 수가 없어요. 소개를 해드리는데 혹시 일일이 그 성함을 이렇게 설명을 못하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가운데 테이블에 그냥 통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한 총영사님, 이성배 회장님, 김수호님, 김기라 이사장님, 우리 김윤대 회장님, 강정희 회장님, 또 한진국 대한항공 지점장님, 또 여기 김주진 전 이사장님,
우리 서경일 미주총련 총회장님이 테이블에 계십니다. 그리고 박수는 나중에 치죠 뭐. 네네. 그리고 이쪽 테이블은 위스칸신 밀워키하고 남부 위스칸신 주의 그 한인 회장님들, 이사장님들, 전 회장님들이 대거 참석하셨습니다. 그 뒷 테이블은 우리 여성회 분들이 잔뜩, 아니 간호사협회가 잔뜩 앉아 계십니다. 거기 뭐 보컬이나 부르시는 분, 뭐 이렇게 댄스 하시는 분 많이 계세요. 그 뒤에 우리의 그 시카고의 자랑 대양군인의 해병대 분들이 계십니다. 박수 주세요. 박수 주세요. 네. 그다음에 우리 날입니다. 우리의 날이니까 여러분 즐겁게 끝까지 자리 잡으시고 행복한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24년을 돌아보면은 올 한해 한국에서 그렇고 미국에서도 여러 가지 있었고 우리 동포사에서도 여러 가지 사안이 있었습니다만은 결국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의 성과로 남게 되고 미래의 발전을 위한 또 하나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시카고 한인 사회에서 이룬 제가 사실 그 최근 들어서 이제 뭐 동포사의 몇 분들 또 다른 단체 행사에 참석을 해보면 느낀 것은 많은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기초로 해서 우리 동포사회가 그리고 그 구성원 분들이 여러 가지 일구고 얻으신 것이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어떻게 보면 그러한 것이 그 우리 민족의 강점인 어떠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반등이 이뤄내는 그런 저력을 상징하는 것이 아닐까.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 민족 스스로는 알 수 있는 그런 잠재되어 있는 그런 반등력을 보여주는 그러한 작은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올 한 해 정말 여러 가지 고생 많으셨을 텐데 오늘 즐거운 성년의 밤 행사 보내시길 바라고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그 허물을 벗듯이 이를 기초로 내년 울산의 한 해에는 더 큰 성과를 이룬 중서부 동포사회의 핵심 시카고 한인 사회가 되기를 바라고 그 구성원 한 분 한 분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교계 소식이 이어집니다. 종교계가 지난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에 대한 애도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개신교계 연합기관인 한국교회 총연합회 대표 회장 김종영 목사는 애도 성명을 통해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한다면서 한국교회는 큰 슬픔을 당한 유가족과 함께하며 부상자의 빠른 쾌유와 국민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를 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순택 대주교도 애도 메시지를 통해 무안 국제공항 여객기 추락사고로 희생된 모든 분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하나님께 이들의 영혼을 감싸주시고 남겨진 가족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한다고 전했습니다. 시카고 각 한인교회들마다 웹사이트를 통해 또 교회 공식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애도 메시지를 공유하며 함께 슬픔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KCBS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포근한 날씨 계속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오전부터는 구름 끼고 흐린 날씨 하루 종일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47도, 밤 최저 기온 43도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우리의 고국인 한국이 혼란한 시기에 뜻밖의 안타깝고 너무나 가슴 아픈 참사가 발생한 만큼 각국에서 무한 참사 애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시카고 기독교 방송에서도 깊은 슬픔을 조금이나마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분들을 추모합니다. 깊은 위로와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요? 너무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부디 그곳에서는 평안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슬픔을 함께 나누며 이 슬픔의 시기에 우는 자와 함께 울겠습니다. 슬픔 당한 유가족 모두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하길 기도합니다.